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제 손을 피합니다. 예전엔 팔짱도 끼고 소파에 앉으면 다리를 폭에 앉았던 사람이 요즘은 손만 스쳐도 몸을 살짝 빼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은요? 팔을 건드렸는데 피하거나 옆자리에 앉아도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 그건 단순히 성욕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여성의사입니다. 30년간 6,200쌍이 넘는 부부를 만났고, 특히 60대 이후 감정 단절로 고통받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스킨십이 끊기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끊긴 이유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애무 기술이나 성적인 팁이 아닙니다. 아내가 다시 당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변화의 기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관계의 비밀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왜 아내가 날 피했는지 깨닫게 되고, 어떻게 그녀의 마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당신의 품이 아내에게 다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도 남 얘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그 오래된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남성의 성욕이 여성보다 강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이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스스로 갈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성이 먼저 다가오고 싶어질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그녀와 마주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눈빛과 미소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민재 씨는 67세입니다. 예비역 장성이었고 평생 무뚝뚝하다는 말로 인정을 받던 분이죠. 진료실에 앉자마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가 피할까봐 미리 손을 꼭 잡아버려요. 그러면 놀라긴 해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괜찮아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걸까요?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10초쯤 지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실 요즘은 아내가 제 옆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은 스킨십보다 안심을 먼저 느껴야 다가옵니다. 남성은 본능이 손에서 시작되지만 여성은 감정이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건 눈빛입니다.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당신이 급하지 않다는 신호이자 그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미소, 웃는 얼굴 하나가 난 너를 원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정민재 씨에게 제가 내린 첫 번째 처방은 이랬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를 볼 때 눈을 마주치고 3초 이상 미소 짓기. 잠들기 전, TV 끄기 전, 눈을 보고 오늘도 고마웠어 말하기. 스킨십 전에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한마디 건네기.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고 아내도 왜 그래 갑자기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3주 뒤 정민재 씨는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먼저 제 팔짱을 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손은 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눈이 먼저 마음을 열면 손은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남녀 간의 기술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여는 예의이자 배려입니다. 사랑은 결국 감정을 먼저 닿게 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은 어디를 만졌느냐 보다 어떻게 닿았느냐를 기억합니다. 억지스러운 접촉은 감정을 닿게 하고 흐름에 맞는 손길은 감정을 엽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상철 씨는
은퇴 후 낚시점과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인데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토로하셨어요. 선생님 손을 잡긴 하는데 아내가 움찔해요.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제가 그분께 드린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혹시 그냥 바로 손부터 내미셨나요? 그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손 말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손의 흐름을 따라 감정을 열어가는 루틴입니다. 기본 원칙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한 번에 한 부위만, 여러 부위를 동시에 만지는 건 욕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움직임은 느리고 가볍게. 피부가 아닌 기류만 닿을 정도의 터치가 가장 깊습니다. 셋째, 손끝은 방향을 갖는다.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 흐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철 씨에게 제가 알려준 손길 루틴은 이랬습니다. 손등에서 팔뚝으로, 어깨에서 등, 아래쪽으로, 그 다음 허리순으로. 처음엔 외투 위로, 편안해지면 얇은 옷 위로. 절대 바로 맨살을 만지지 말 것. 이 순간에는 조급함을 버리고 상대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며 자연스럽게 교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간에 멈추고 반응을 살피는 5초의 여유입니다. 그 짧은 멈춤 하나에 상대는 강요가 아니라 배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행동보다는 섬세한 눈빛과 미세한 접촉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긴장보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2주 후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요. 아내가 이제 저를 피하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 주네요. 그 말 뒤에 그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옆에 있어 주기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당신의 손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목적을 빼고 단순히 그녀를 느낀다는 감각만 남겨보세요. 그때 손은 무기가 아닌 언어가 됩니다. 나는 너를 원하지만 너를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짧은 사랑의 표현과 가벼운 터치가 반복되면 그녀는 점차 감정에 빠져들고 스스로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몸짓이나 표정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신호를 보내올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선 손끝이 닿는 그 순간 그녀의 감정이 열리는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부위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머리카락을 이용한 감각적인 스킨십이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천천히 밀어넣고 정수리에서 목덜미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손길을 옮겨보세요. 머리는 인간의 감각 중에서도 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라 부드러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부 중 송인호 씨와 이영자 씨는 결혼 38년 차, 서로 말은 잘 통하는데 정작 몸의 거리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화는 늘 하는데 몸이 닿는 순간 아내가 굳어집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머리를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머리카락이 그저 미용실에서 다듬는 대상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정수리부터 귀 뒤, 그리고 목덜미로 이어지는 이 선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숨쉬는 길이자 심리적 안정과 설렘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인호 씨에게 알려드린 루틴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동작, 정수리에서 목덜미로 천천히 흐르는 손길,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짧은 속삭임. 그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제가 머리를 건드리면 아내가 화낼까 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곤 말했어요. 이렇게 만져주는 거 참 오랜만이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머리카락은 예고 없이 만지지 마세요. 손을 올릴 때 눈을 먼저 마주치고 괜찮지? 한마디를 건네세요. 둘째, 귀 주변은 지나치게 건드리지 말고
스치듯 터치하세요. 이곳은 강한 자극이 오히려 몰입을 깨트립니다. 셋째, 목덜미는 손바닥 전체보다 손끝의 부드러움으로 시계 초침이 움직이듯 천천히 감싸듯 쓸어내려야 합니다. 송인호 씨의 사례처럼 여성은 손보다는 머리와 귀를 통한 자극에 더 큰 감정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머리는 뇌에 가장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곧장 감정 중추인 편두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 감길 때 그 짧은 순간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오는 거죠. 하지만 이걸 모르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깨, 가슴, 허벅지 같은 부위만 반복해서 만지다 상대의 감정을 닫아버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감정은 강한 접촉이 아니라 의도 없는 감각에 반응합니다. 송인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아내가 제 머리도 쓰다듬어 줍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손끝의 압력을 버리고 속도를 낮추고 목적을 내려놓는다면 그녀는 당신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손과 눈이었다면 이제는 목소리와 속삭임의 차례입니다. 여성은 청각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짧고 진심 어린 표현을 귓가에 속삭이듯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 농촌에 내려가 텃밭 가꾸며 살아가던 65세 김범주 씨에게 가장 괴로웠던 건 아내의 말없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손은 이제 아내에게 안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뭔가 여전히 멀어요. 입을 다물고 그냥 미소만 짓는 아내를 보면 제가 혼자만 감정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해보셨나요? 그는 잠시 멈췄고 곧 작게 웃으며 말했죠. 생각해보니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남성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은 시각이나 촉각보다 청각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목소리, 짧은 칭찬, 속삭임. 이 세 가지는 몸의 터치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범주 씨에게 딱 세 문장을 연습시켰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덕분에 참 좋았어.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 웃는 거 지금도 참 예뻐. 단 중요한 건 이 말들을 소리 없이 말하는 법입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톤, 숨결에 실리는 감정, 그것이야말로 여성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김범주 씨는 처음엔 쑥스러워서 입도 못 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준 한 가지 요령을 따라 했습니다. 밤에 불 끄기 직전 등 뒤에서 팔을 감싸며 한 문장만 속삭이기. 그는 실천했고 일주일 후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줘. 그 한마디에 제가 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할 건 당신의 목소리도 손끝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귀로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위로든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너와 있으니 좋다는 말이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소리는 강하지 않아야 하고 단어는 짧아야 하며 감정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반면 여성의 감정을 망치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그만 좀 하자. 나도 피곤해. 이런 건 여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은 손끝 하나보다 더 깊게 그녀를 밀어냅니다. 반대로, 괜찮아. 그냥 내가 있어서 좋아. 말 안 해도 알지. 난 지금 행복해. 이 두 문장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가 당신의 눈을 피하던 이유는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김범주 씨는 지금도 매일 아내에게 한 문장을 속삭입니다. 당신 오늘도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 그 말은 4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연애처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말로 표현하며 동시에 이어나가면 그녀는 그 순간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정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문을 오래도록 닫히지 않게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맞춤의 온도, 깨무는 자극, 감정을 머무르게 하는 리듬입니다. 74세 유정원 씨는 젊은 시절에는 늘 자신감 넘쳤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저는 키스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입맞춤이 이제는 그냥 의무처럼 느껴져.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의무처럼 느껴진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멀리 있는 표현이죠. 입맞춤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리듬입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고, 너무 짧으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면 감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정원 씨에게 알려드린 건 입맞춤에도 흐름과 리듬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턱선, 귀, 목 같은 예민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여성의 감정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입술에서 시작해 턱선을 따라 내려가며 귀 근처까지 다가간 후 다시 목선을 따라 내려오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감각적입니다. 이것이 입맞춤의 길입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숨고르기를 하고 난 후 다시 입맞춤의 길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엔 살짝 깨무는 포인트로 감각의 전환을 주면서 한 동작만 반복하면 금방 지루함이 생길 수 있으니 입맞춤, 터치, 속삭임 그리고 살짝 깨물기 등 다양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부위에만 반복적인 자극, 리듬 없이 계속 이어지는 입맞춤. 키스가 본격적인 관계 시작이라는 공식화.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입맞춤의 여운 속에서 감정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가벼운 자극에서 설렘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깨무는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리듬의 전환입니다. 입술을 부드럽게 눌렀다가 턱선을 따라 내려가며 귀 아래나 어깨 위를 살짝 깨물기. 이건 본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감정의 온도차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무르익었을 때 살짝의 날카로움은 오히려 깊은 쾌감으로 전달됩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있습니다. 자국이 남을 정도의 압박은 금지. 침이 많이 묻지 않도록 신경 쓰기. 그녀가 긴장하거나 움찔할 땐 즉시 멈출 것. 이 기술을 익힌 유정원 씨는 2달 뒤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먼저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대요. 예전엔 절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요. 이건 단순히 입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온도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리듬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완성하는 것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입맞춤, 손끝, 속삭임, 깨무는 감각. 그 모든 것을 한 가지 방식으로 반복하지 말고 예측 불가능한 조화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성이 감정을 지루함 없이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에 있어서 손의 위치나 입맞춤의 타이밍 등을 계속 바꾸며 긴장감과 기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용국 씨는 70세입니다. 은퇴 후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부부관계는 가끔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끝나고 나면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잠들어요. 괜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수없이 많은 시니어 부부의 관계 이후를 떠올렸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행위 자체보다 그 직후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그녀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감정 곡선은 빠르게 상승하고 급격히 내려오지만 여성의 곡선은 서서히 올라와 그 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 일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나를 대해줬느냐입니다. 장용국 씨에게 제가 알려준 건 단 하나. 그 순간 이후의 루틴을 반드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끄기 전에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고마워, 오늘 참 좋았어. 등을 돌리기 전에 팔을 가볍게 감싸 안으며 이 시간이 참 따뜻했어.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기 단 말 없이. 그는 처음엔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해야 하나요?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2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먼저 깨워요. 밥 차려줄게 하면서 웃어요. 그냥 제가 뭔가 더 사람 같아졌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이 시점에서 감정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때부터 진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스킨십을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안전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모든 접촉은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건 다음에 그녀가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관계 후 그녀가 등을 돌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정서적 여운입니다. 말 한마디, 숨결 하나, 가만한 손끝의 움직임 하나가 그녀를 다음에도 안기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를 여전히 여자로 느낀다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자신이 여자로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불안을 없애주는 건 그 다음의 말입니다. 당신 오늘도 참 매력 있었어. 그 한마디는 10분의 스킨십보다 더 깊은 감정을 남깁니다. 장용국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가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이젠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방금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았는지 짧은 말로라도 진심을 표현해 준다면 그녀는 다음에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입니다. 남성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여성이 먼저 마음을 여는 순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욕구, 충족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해마다 생일을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배려와 감정의 깊이를 익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만 들고 감정은 여전히 미숙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언행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무게감과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의 방향성입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손도 안 잡고 키스도 안 하고 그런 거 나이 들면 없어지는 겁니다. 아내와 47년을 함께 살아온 75세 고재만 씨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단호하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부부 관계는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욕 후에 수건으로 머리 닦아주고 있던 제게 갑자기 팔짱을 끼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손 따뜻하네. 그날 그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들었어도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며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그동안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말했습니다. 관계는 끊겼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 속엔 서운함, 그리움, 포기가 섞여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히 애무를 잘하는 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부부가 눈을 마주치는 법,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감정의 루틴, 그리고 다시 그녀가 먼저 다가오게 되는 관계의 회복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아주 사소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손끝의 리듬, 눈빛 하나, 귀에 속삭이는 숨결, 그리고 관계 후의 짧은 포옹,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그녀의 감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녀를 다시 당신에게 안기게 만듭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 오늘 이 순간부터 접어두세요. 진짜 어른은 손보다 말이 따뜻하고 입보다 눈빛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먼저 눈을 바라보세요. 손을 쓸어보세요. 말없이 등을 안아보세요. 짧은 한마디라도 속삭여보세요. 그녀의 표정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감정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단 하나의 문장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난 지금도 행복해.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부부관계를 10년 전 처음 그 시절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아래 댓글에 직접 써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오오 하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변화의 시작을 적는 순간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부부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은 앞으로 당신과 그녀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연결입니다.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